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에 대해서 고 또는 스탑을 통해 시청자분들에게 해결책과 솔루션을 드리는 프로그램 고스닥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저희 고스닥에서는요, 오늘 바로 핫했던 증시 키워드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과 테마 그리고 글로벌 투자까지 솔루션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어서 시청자분들의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전화 상담을 통해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 샵 3989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또 상담 마지막에 오늘 전문가님이 오늘 유튜브 고스닥에 자세한 투자 전략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우리 전문가님이 오늘 직접 엄선한 내일 당장 공략을 해도 될 우리 히든 종목, 족보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마련을 했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닥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자세한 투자 전략 그리고 오늘 족보 종목 이름까지 거기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바로 김진영 대표입니다. 차트의 신 김진영 대표님은요, 차트의 신답게 차트를 바탕으로 수익의 매직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고스닥 시작할게요. 네, 그럼 2부 시작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함께하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1시간 집중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매매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1시간 집중하시면서 매매 기준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간밤에 미증시는 엔비디아가 오늘 최고점을 찍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두 지수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또 강세를 보였던 거는 반도체 HBM 관련주와 또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또 오늘은 양자하모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에도 그래도 좀 6만 원대를 지켜주며 강보합으로 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내일 만약에 실적 발표가 난다면 우리 국내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오늘 네. 이런 시장에서 지수 대응을 저희가 내일은 또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미국 시장은 또 미국 시장대로의 힘을 갖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의 또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 시청자분께서 투자하심에 있어가지고 고민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
다우지수, 미국 S&P 지수 혹은 나스닥 지수들은 정말 나스닥은 신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왜 이리 막혀 있는지 참 암울한데요. 자, 이렇듯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은 분명히 다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미국 시장의 전일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강한 섹터의 종목이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항상 매일매일 야간장에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여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파악을 하면서 다음 날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매매를 좀 하면은 조금 더 솔루션을 찾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이제 시황을 또 한번 얘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금일 주가에 대해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합을 좀 유지를 했는데요. 제가 어제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앞으로 향후 4년 정도는 큰 상승의 랠리 혹은 큰 하락의 어떤 위험이 있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당분간은 횡보 보합 쪽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종합주가지수가 갇혀 있는 형국에 있어가지고 오늘 또 아래 꼬리를 가지고 있는 0.39%로 코스피 종합주가 양봉이긴 하지만은 이게 양봉인가 싶을 정도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말은즉슨 위로 뚫기 위한 강력한 수급이 아직 펀더멘탈이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는 제가 선 하나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수가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는 아이들의 평균값을 내놓은 게 코스피 지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의 종목으로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놓고 봤었을 때, 자, 지난 올해를 놓고 본다면 7월 11일 날 고점을 형성한 포인트가 2,896포인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하락하고 난 다음에 8월 5일 날 저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상승을 했죠. 그럼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7월 11일 날 만든 이 포인트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7월 말 정도에 보이는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이 고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이 자리에서 키워드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는 지지, 두 번째는 저항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은 매수해야 될 곳, 매도해야 될 곳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선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어떻습니까? 주가가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올라와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하고 난 다음에 주가 상승을 했는데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어딘가에 답답하게 막혀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아이는 여기서 두들겨 맞고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추세선이라고 그래요. 이 추세선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7월 달부터 현재까지 시간으로 따진다 그러면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동안에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아주 직관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4개월 동안에 주가 움직임을 딱 놓고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흐름 자체가 지금 포인트는 이 하락 추세선에 놓고 봤었을 때 저항 포인트가 2,65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존재함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수 관련 대형주라고 했었을 때에는 일단 상단을 2,650포인트 근처까지에 대한 저항을 생각하시고 투자하는 게 올바를 것이고요. 또한 중소형주, 스몰캡을 가지고 테마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위아래로 가둘쳐가지고 막혀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없는 듯 하면서 나오고 또 사라졌던 게 다시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계속 시장은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을 갖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엇박자를 타면 안 되고요. 종합주가지수가 상승 추세에 있는지 혹은 횡보 추세에 있는지를 판단하고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대형주를 투자를 해야 될지 혹은 중소형 스몰캡 종목을 투자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현 시장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형주는 물론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갇혀 있는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장세로서 테마 섹터를 좀
공략을 하고 강한 아이들을 공략을 해야지 우리 시청자께서도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좀 시향을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우리 국내 증시 수급의 부족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잘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지수 대응 전략이나 또 실시간 투자 전략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서 구독해 주시면 거기에 동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잘 관전평 들어봤고요. 오늘 장에서 이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볼 건데요. 바로 오늘의 증시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증시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엔비디아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급락, 5대4 공격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증시 키워드들이 지금 현재 있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표해서 딱 2가지만 뽑아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저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엔비디아로 뽑아볼게요. 우리 간밤에 종가상 최고가를 엔비디아가 찍었죠. 국내 반도체 장 초반에는 뭐 상승세를 오늘 보여주다가 마지막에는 조금 상승폭을 또 반납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 뭐 HBM 쪽들은 관련주들이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대표님, 네. 저 오늘 키워드 지금 엔비디아로 뽑았는데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저는 상승 흐름이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엔비디아를 시점으로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올라갈까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관련주들은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트렌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네, 워낙에 이슈가 됐었던 AI 관련 혹은 지금 뭐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산업이보다는 거의 이제 전자산업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럼 앞으로 시장의 상황 자체가 네. 이러한 전자부품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 봤었을 때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고라고 하는 좀 입장을 좀 갖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관련 종목들도 함께 상세히 보면서 또 이런 관련 종목들 중에 강한 아이디가 또 어떤 게 있는지 또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 할 테니까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엔비디아 또 말이 나왔으니까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하면은 정말 수해에 걸쳐가지고 뭐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이 자리에 관련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차트상을 놓고 봤었을 때 수급이 제대로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타 종목 대비 좀 더 등락률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관련주 뭐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있겠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물론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HBM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일단 삼성전자에 상당히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에 목매이지 말고 내가 굳이 정말 반도체 관련 대장주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조금 차치해 두시고 SK 하이닉스도 공략하십시오라고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 또 삼성전자 대비 SK 하이닉스는 2.88%로 종가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양봉이긴 하지만 정말 0.33% 상승률 놓고 본다 그러면은 훨씬 더 SK 하이닉스가 더 효율적인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근데 대형주는 제가 좀 대표님 저 대형주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투자 심리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제가 우리 앵커님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놀라실 건 없고요. 네. 자, 수중에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네. 100만 원 있다 그러면은 자, 한 주에 50만 원짜리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주에 5만 원짜리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볼게요. 한번 취향을 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당연히 5만 원짜리 주식을 많이 살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네.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의 심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은 주가 자체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20만 원대를 이제 오늘 돌파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19만 2,900원이죠. 이제 20만 원대에 대한 대단히 좀 고가의 주식을
주가를 좀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뭐 10만 전자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재 6만 원. 그래서 타 종목 대비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께서는 좀 투자하기에 있어가 좀 망설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형주들 자체도 등락률 자체가 완전한 강한 상승 추세가 아니라면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들 위해 조금 접근하기 편한 종목들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SK하이닉스 대단히 좋습니다. 반면에 또 여기 관련 종목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미래반도체 5%,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8% 넘게 장대 양봉을 보여줬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제가 효율성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관련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투자를 해서 내일, 다음 주, 다음 달까지 해서 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투자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시간 투자 대비 더 높은 상승률을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조금 더 효과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승률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좀 다른 종목 대비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를 좀 제가 좀 선정해 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DI라고 하는 종목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DI라는 종목이요. 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DI라는 종목을 놓고 보면은 지난 9월 9일 날 제가 차트 갖고 설명드리면 9월 9일이죠. 9월 9일 날 이때 최저점 1,910원. 대표님 지금 봤더니 상승 자체가 벌써 오늘 금일 종가 19,750원이라는 가격을 갖고 540원이라는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90% 가까이 상승했어요. 좀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리도록 할 텐데요. 저를 오랫동안 보셨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아실 거란 제가 좀 유치한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 이런 그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졸라맨이 제가 물구나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라맨. 졸라맨.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제가 그려봤어요. 아니 전문가님 지금 소중한 시간인데 이런 유치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졸라맨을 제가 왜 그렸냐면 좀 쉽게 주식을 투자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재미있는 우스꽝스러운 그림입니다. 그런데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저러한 그림이 보인다면 투자를 해봄직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차트에서 DI라고 하는 이 종목이 이 그림이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머리예요. 자, 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이 어깨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가 있고 그럼 뭐가 있겠어요? 다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저렇게 모양이 거꾸로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서 있다. 사람이. 거꾸로는 리버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머리, 어깨, 무릎이죠. 그죠? 헤드앤숄더라고 얘기해요. 머리와 어깨.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패턴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여러분들, 자, 이게 레프트 숄더고요. 이게 머리고요. 이게 라이트 숄더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졸라맨이 이렇게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 DI를 하는 종목을 제가 가져왔어요. 엔비디아 관련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주. DI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이게 DI에도 상관없고 SK하이닉스도 상관이 없고 어제 우리 시청자분 상담했던 HL만도라는 종목도 상관이 없어요. 종목 상품에 상관없이 저러한 형태, 지금 좌측에 보이는 그림에 보이는 저러한 패턴이 보인다는 우리 시청자께서는 투자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DI라는 종목을 얘기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시청자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이 이러한 모양을 갖는다라면은 이거는 투자를 해도 된다. 그럼 투자를 했어요. 그럼 목표가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물구나무 서 있습니다. 물구나무 서 있으면은 사람이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전체 우리 키가 되겠죠. 근데 주식에서 이런 또 명언이 있습니다. 무슨 명언이 있을까요? 가슴에 무릎에 사서 어깨, 가슴에 팔라는 명언이 있죠. 발바닥에서 사가지고 머리 끝까지 먹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 올바른 투자라고 하면 무릎에 사서 어깨까지. 무슨 말일까요? 무릎에 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바닥을 알지 못해요. 바닥이 형성됐다는 걸 확인하고 무릎까지 올라와야지 추세가 전환해서 올라감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자, 발바닥, 무릎, 허리, 가슴, 어깨 만들고 머리까지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머리는 누가 먹는 거예요? 우리 세력 형님, 메이저.
큰 고래들이 먹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투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야 돼요. 어디를? 어깨 위는 버려버려요. 그럼 우리 어디서 어디까지? 무릎에서 어깨까지만 수익을 취하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저렇게 거꾸로 물고 나면서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렸습니까? 사람이 물고 나면서 리버스 헤드 앤 숄더에 대한 얘기를 드리죠. 리버스 헤드 앤 숄더. 네. 영어로 얘기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쉽게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이 안에서 리버스 헤드 앤 숄더에 대한 모양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돈을 벌 수 있는 금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DI라는 종목 자체가 9월 9일 날 최저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머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왼쪽 어깨가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주가는 이제 다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리의 발바닥이 어디예요? 지난 고점 38,000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제가 어깨까지만 드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깨 라인이 어딜까요? 네, 그럼 여기예요. 왜 여기가 될까요? 지난 최대 거래 라인이 발생된 포인트가 바로 이때예요. 7월 초입니다. 이때 대거래 라인이 터지면서 매수와 매도가 아주 파이팅 넘치게 싸웠던 포인트예요. 여기는 강력한 저항과 지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하에는 타겟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 수 있다? 25,000원대에서 27,000원대까지 타겟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됐건 혹은 AI가 됐건 이러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하루 건너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매일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때 한 번씩 이벤트가 있으면서 주가가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는데 그럼 현재 주가 자체가 19,540원, 2만 원 생각하고 그러면 25,000원대, 26,700원대까지 단단 치면은 최소 20%의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 DI라는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 리버스 헤드 앤 숄더를 만듦에 있어가지고 우측 어깨 라인을 만드는 자리에 있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됐다?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이때 보시는 거래량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주가라고 하는 건요. 네, 결국은 힘의 겨루기예요.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의 겨루기가 바로 주가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표현이 되는데 저때 장대 양봉이 올라오면서 수반된 강력한 거래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돈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속도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속도가 붙었는데 얘가 멈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정말 세게 밟아야지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자동 관성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주가 자체는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DI가 이번 주에 강력한 매수 수급이 들어왔다. 이유는 몰라요. 자, DI에 대해 가지고 공시도 찾아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주권 관련해서 BW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있을 겁니다. 또 특허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매출 문제도 있었고 이러한 재료들은 여러분들 포장하기 나름인 거고 그런 게 궁금하시다면은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 DI 혹은 공시 시스템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가 찾아보시면 되세요. 저는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종목에 돈이 들어왔는가, 무슨 돈? 매수하는 돈이 들어왔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매수하는 애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수익을 내고 나가겠죠. 매수한 새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짧은 기다림이죠. 긴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걸 6개월, 1년 기다리십시오. 20% 수익 납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마음이 더 급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만 기다려주면은 단시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저 어제도 상한가 종목을 2개를 수익을 냈고요. 오늘 또 상한가 종목을 또 잡았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또 오픈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저는 이 회사들의 사업 영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중요한 것보다 돈이다. 과연 이 종목에 매수세가 들어왔는가 들어오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 DI라는 종목 엔비디아 섹터와 관련주로 해가지고 돈이 이번 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요 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럼 결국은 나갈 때는 주가를 부양시키고 고점에서 고가를 통해 가지고 일반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넘겨야지
이 주가 시세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깨 라인까지 어깨 라인 그죠? 무릎에 사서 어깨 라인 판다 치면 예, 사람 뒤집어서 거꾸로 서 있습니다. 어디까지 무릎까지 보면 돼요. 그럼 무릎은 어디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25,000원대에서 27,000원대까지 타겟팅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DI의 정보를 말씀드렸고 설명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제한적이죠. 제가 또 오늘 방송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자 우측 하단에 보면은 QR코드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 QR코드 지금 카메라로 살짝 찍으시면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들이 있습니다. 그 링크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리자면 C랩 상한가도 먹었고요. 어제도 상한가 2종목을 먹었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또 자료도 준비해놨는데 이후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엔비디아 관련주 해가지고는 일단 고를 좀 외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관련주로 DI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개만 주면 정이 없죠. 우리나라는 또 정 있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종목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DI와 더불어서 엔비디아 관련주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파두가 되겠습니다. 파두. 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두라는 종목 지금 차트 보이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똑같은 이야기 드릴 거예요. 파두란 아이가 오늘 종가 기준 12.81%의 19,290원에 이제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이 아이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를 엮였다라고 또 뉴스가 블라블라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뉴스들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파두를 핸들링하는 큰 형님들께서 열심히 매스컴에 이 뉴스를 뿌리는 거고 또 소위 이제 방송에 계신 분들 관계자 경제 방송에 계신 분들께서도 그런 뉴스들을 게더링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 이러한 종목이 이러한 거를 가지고 재료 가지고 주가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 오늘 뉴스가 나왔다 또 사라졌다가 또 다음 달에 뉴스가 나왔다 또 사라졌다가 그냥 일상 반복인 거예요. 다만 그 뉴스가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메커니즘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이 파도란 종목을 내가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매수세가 들어왔는가 들어오지 않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딱 보면 보입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팁이냐? 주가는 속일 수가 있어요. 가격은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가 뭐 10,000원 갔다, 20,000원 갔다, 30,000원 갔다가 또 뭐 15,000원 갔다가 이런 가격의 움직임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일 수 없는 세력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거래량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난 9월 달에 거래량 빡 찍힌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1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 여러분들께 저는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손에 잡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손에 잡히는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초등학생도 집중해서 보시면 따라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파도란 종목을 화면에 보입니다. 대략 올해 6월 달부터 6월, 7월, 8월, 9월, 10월 한 5개월 정도의 주가 움직임의 차트인데요. 지난 봤더니 6월 13일 날 24,600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9일 날 9월 9일 날에 최저점 11,420원이요. 반토막 이상이 그냥 아작났습니다. 물론 저 24,000원대 매수하신 투자자분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가격 19,290원. 24,000원에 매수한 사람에 비하면 마음이 편안한 포인트에 오늘 12%가 올랐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난 9월 달에 만들어졌던 이 거래량을 보시고 또 오늘 보여주는 거래량을 보십시오. 오늘 거래 대금이 386억 정도, 386억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선 하나 끝낼게요. 자, 선 어떤 거죠? 하락 추세선이에요. 고점과 고점 연결한 하락 추세선. 이 아래에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왜 해요? 하락이 멈추지 않았는데.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굳이 하려면 SK하이닉스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같은 반도체 관련주인데 파도 같은 경우 주가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디서 돈이 들어가는 걸 보십시오. 어디예요? 이 하락 추세 구간에는요, 여러분들 돈이 안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하락 추세가 끝나는 포인트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세력들도 차트 가지고 핸들링합니다. 재료들이 있고요. 재료들 타임라인에 따라 가지고 차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뉴스를 뿌려 가지고 주가를 부양시켜서 장대 항목이 빵 나오는 거예요.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파도란 종목 자체도 실질적으로 9월 달에 들어온 수급, 오늘 또 들어온 수급, 이 매수세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정고점에 해당되는 포인트 24,000원대에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21,000원에서 22,000원의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깨 라인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매물을 흡수해주고 올라간다면 얘는 신고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파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관련주 많이 있습니다. 종목이 정말 20여 개가 넘는데요. 그중에서 두 가지 종목 DI와 파도를 뽑아봤는데요. 한번 흐름을 함께 쫓아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우측 하단에 보시는 QR코드 링크 찾아서 들어오시면요,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면서 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고라는 의견 내주셨고요. 대장주로는 SK 하이닉스, 소부장주로는 DI와 파두를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수급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을 지금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 저의 히든 종목까지 꼭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서 구독 눌러주시면요, 우리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종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2차 전지 급락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하락 원인일 수도 있고, 또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차익 실현 매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 네. 2차 전지 급락 네. 어떻게 보실까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고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네. 오늘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손실이기 때문에 대단히 좀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그 엔비디아도 관련주를 말씀드렸었을 때 네.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AI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또한 이제 전기차로 트렌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물론 아직 내연기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트렌드 자체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는 거역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조정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과거에 광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실적보다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기대감에 의해서 가는 그런 장세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대감으로 너무나도 많은 상승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는 거고요. 이제는 실적 베이스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제 전통 산업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자체가 움직임이 1차적으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부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거품이 사라지고 나면은 옥석이 나오고, 그 옥석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더 진짜 상승하는 그런 게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조 2차 전지가 급락했다는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최근 대비 좀 떨어졌다는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최고가 대비 떨어진 폭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여전히 향후 주가가 상승한 데 있어가지고 지금 가격은 또 돌아오지 않을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단기 추세상을 놓고 봤었을 때는 주가 자체가 조금 더 추가 하락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체 산업군을 놓고 봤었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상승하기 좋은 섹터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고라고 외쳤고요. 자, 그러면 또 2차 전지 관련주로 놓고 본다면은 정말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완성체를 만드는 너무나 유명한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러한 완제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음극재, 양극재 너무나도 많죠. 그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2차 전지 관련한 업체 섹터들은요, 그 밸류체인 자체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보다 내가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 돈의 흐름이에요. 돈이 들어온 수급, 매수세가 들어온 아이를 공략해야지 우리는 단시간 안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네, 삼성전자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죠. 근데 하락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들. 10만 전자 외쳤던 아이가 5만 전자까지 왔어요. 지금 6만 원까지 이제 살짝 올라왔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죠?
회사 자체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저평가라고 하는 기준 자체는 우리가 수치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 회사에 대해 가지고 주가를 어떻게 다 고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갔어요. 오, 많이 올랐네. 이거 고평가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 양봉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가격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양봉이 나는 거고, 떨어진다는 건 저평가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싸다 해서 싼 게 아니고 비싸다 해서 비싼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투자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내가 비싸게 사더라도요,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지금 비싸다? 하지만 내가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하면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너무나도 섹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동박, 분리막 해가지고 또 리튬, 뭐 소재까지 뭐 포함한다 치면 정말 많은 종목이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네, 다 아실 겁니다. 4680 배터리 관련주 중에, 그 중에서도 제가 급하게 말씀드리자면 동원 시스템즈하고 세아 메카니스라고 하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4680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세아 메카닉스와 동원 시스템즈 두 아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동원 시스템즈. 자, 오늘 관련주들이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자, 뭐 하락률을 놓고 본다 치면은 동원 시스템즈 오늘 1.73%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전고점 해당되는 포인트가 어디였을까요? 지난 이때죠. 네, 차트를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지난 6월 말에 고점을 형성했던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금 뚫고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 상승을 위해 가지고 이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할 여력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얘는 4만 8천 원 정도로 손절 라인 잡고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동원 시스템즈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세아 메카니스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 여러분들, 자, 기고 바닥인 줄 알았더니 더 바닥이 나오는 줄 자, 하락했어요. 빠지고 난 다음에 올라간 데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 저점 자체가 어떻습니까?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했어요, 이번 주에. 그리고 얘는 양봉을 만들었어요. 오늘 5.170% 양봉이 나왔다. 이 말은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아 메카니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LG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투자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급락 키워드에 대해서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밝아서 조금 더 길게 관망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종목 추천으로는 세아 메카닉스와 동원 시스템즈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 키워드 엔비디아와 또 2차 전지 급락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제가 뽑아봤는데요.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네. 어제 뽑아주신 키워드가 이제 위고비랑 한강 신드롬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리뷰 있을까요? 아, 네. 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위고비 관련해서는 이건 앞으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다 관심이 있는, 전 세계적으로,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났더니 아래가 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관심이 있어요. 여튼 비만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배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고를 외쳤고, 반면에 한강 신드롬 관련해서는 이건 단기적 소멸이기 때문에 시초가 갭상승 나오면은 매도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전략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고요. 자, 그래서 어제 위고비 관련한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 하나가 블루엠텍입니다. 차트 보시면 설명드릴 텐데요. 블루엠텍이 위고비 유통 관련해 가지고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위고비 유통을 맡고 있는 회사가 블루엠텍인데, 자, 블루엠텍 오늘 오전에 아래 꼬리가 살짝 보였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을 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블루엠텍을 어저께 왜 언급을 드렸냐면요. 어제의 음봉이었습니다. 주가 하락이었어요. 근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블루엠텍은 이미 위고비 관련해가지고 다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이제는 아닙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괜찮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어제의 음봉이 봉을 꽉 채우는 음봉이 아니라 아래 꼬리가 나왔어요. 제가 다음 시간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캔들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을 또 말씀드릴 것이고, 우측 하단에 QR코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우리 시청자들도 제가 공부를 실시간으로 시켜드릴 테니까 또 배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거 심플하게 아래 꼬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래 꼬리 저점을 손절 라인 잡고 접근하면은 수익을 준다예요. 그래서 제가 블루엠텍 어저께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하락이 살짝 나왔었습니다. 살짝 나왔었죠. 저가가 마이너스 7%가 갔습니다만은 턴어라운드 딱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오늘 25% 복마감합니다. 마이너스 7%, 25%까지 올라오면은 오늘 하루 동안 저점에서 고점까지 상승폭이 30%가 넘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제가 어저께 위고비 D-1 관련해가지고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어제 전일 말씀드렸던 키워드 위고비 관련주에 대해 가지고 고를 말씀드렸고, 또 오늘의 그 4가지 키워드 중에 2가지 2차 전지 급락에 대한 뉴스, 그리고 엔비디아 반도체 관련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두 섹터 모두 고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렸고, 또 관련주 2종목씩 뽑아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 지금 방송 보시면서 카메라로 찰칵 찍으시면요, 지금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매일매일 제가 실시간으로 현재 이 순간 투자해야 될 종목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섹터의 종목들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가져갈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드립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현재 주가와 가격, 캔들 패턴을 통해 가지고 향후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는 이러한 전략을 다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장 증시 키워드에 대해서 위고비 골라두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블루엠텍이라는 종목 어제 방송에서 실제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엄청난 수익을 봤다고 합니다. 이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통신망 또는 우리 유튜브 채널 고스닥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진행할게요. 네, 고스닥 다음 순서 전화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종목 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가온칩스 78,000원에 60%요.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더 기다려야 되나요? 궁금해서요. 아, 네. 가온칩스 반도체 관련주로 지금 9월 초에 최저를 찍고 계속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문의해 주신 종목 가온칩스 매수가 78,000원, 비중 6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78,000원이면 제가 차트상을 봤었을 때 지난 올해 6월 달에는 단기간에 좀 많이 빠진 모습인 것 같아요. 주가 자체가 올해 초죠. 시간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빠졌나 싶은데 여튼 3월 달에 12만 원대에 해당됐던 나이가 12만 7,900원. 이 나이가 지금 어디까지 빠졌다? 네, 지금 4만 원대까지 빠졌죠. 대단히 많은 하락을 했죠.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78,000에 매수가로 한다면 이 동네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데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대단히 매력이 있었죠. 12만 원 했던 종목이 7만 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네, 대단히 많은 하락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저평가된 것 같아. 이제는 사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법한 가격입니다. 그 가격에서 매수하신 건 나쁜 전략이 아니었어요. 다만 매수하신 이후에 더 보유할지 혹은 손절할지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지 않은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동일하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고점과 고점 연결하는 추세선 하나 그대로 볼게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기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매수를 접근하면 안 돼요. 하지만 여기를 벗어난 이 뒷 영역에 있어서 이 구간은 이제 매수를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예. 제가 앞서 설명했던 그 종목 DI 파도란 종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이 오른쪽 영역에서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딱 나온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주가는 랠리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바로 상승한다 해서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78,000원대까지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발생되는 시점에 비중 60%인데요. 과감하게 나머지 비중도 실어가지고 매수가 자체를 너무 낮출 필요가 있어요. 1차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 아이는 59,000원대에서 저항을 가질 거고요. 59,000원대가 넘어가면은 7만 원대에 또 저항을 뚫기 위한 또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손절하기보다는 조금 더 매수 수급이 들어오기를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시청자님 우측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이쪽에서 한번 또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온칩스 계속해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천천히 관망해 보는 거 전망 의견 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전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의 이제 하이라이트, 오늘의 히든카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직접 엄선한 내일 당장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오늘 드렸던 증시 키워드가 아닌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이 가능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 또 어제 우리 시청하셨던 시청자 여러분 알겠지만은 제가 콕 집은 아이들 정말 잘 가고 있다라는 거 보고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시청자들 위해 가지고 히든 종목 갖고 왔으니까요. 집중해서 마지막 방송 끝날 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화면 정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 정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제 10월 14일 날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이라고 하는 공시를 냈어요. 이런 자기 자사주를 취득하는 건 대단히 좋은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공시 뉴스를 보여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목적이 있었어요. 예,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느냐. 전일 당사에서 200억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체결 공시를 발표했는데 이거를 다른 용도가 아니라 직원들의 스톡옵션 관련한 거, 그다음에 자사주에 대해서 주가 관리할 목적으로 이 부분을 매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좋은 회사예요.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로 놓고 봤을 때 알테오젠 에코브렘에 이은 시총 3위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움직임이 지금 보시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난 2년 넘은 시간 동안에 에너지를 응축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얘는 더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 사진을 지금 탁 찰칵 찍으시면은 이 정보 받아볼 수 있는 링크를 받아볼 수 있어요. 네,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족보 종목은 현재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그만큼 수급이 많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